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3월 8일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금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이 참 잘 올라서 상큼하게 좋은 아침이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아침에 고요 속에 외침을 하는 것처럼 사실 이제 6시 반에 저희가 레귤러하게 이전 방송 시간을 쭉 이어갔을 때는 제가 들어오기도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다들 서로 인사하고 그러셨는데 이게 30분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를 최근 일주일 사이에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제 일부러 30분 더 빨리 일어나신 분들 계신가요? 계시다면 1번. 진짜 이제 월모브 아침부터 본방사수하려고 6시에 내가 일어난다. 원래 6시 반인데 6시에 일어나신다 하시는 분들 한번 인증 부탁드립니다. 예, 인증해 주시는 분들께 제가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는 아침에 혼자 고민을 했어요. 이거 에브리띵일까 에브리띵일까 해서 검색하다가 저는 에브리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 오르죠. 뭐 비트코인도 오르고 엔비디아도 오르고 금값도 또 오르고 다 오릅니다. 시장도 오르고 뭐 떨어져야 하는 유가 좀 떨어지고 금리 10년물 기준으로 조금 떨어지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계좌는 어떠십니까? 어머, 일본이 이렇게 많아요? 30분 더 일찍 일어나신 분들 이렇게 많다고요? 아이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창구님을 비롯해서 스티븐 잡채님, 대박24년님, 오늘은님, 임석환님, 여운님, 와, 너무 감사합니다. 자, 제가 다 호명을 할 수는 없지만 이 마음을 담아서 이 마음에 대한 보답은 열심히 여러분들께 양질의 컨텐츠를 전달해 드리는 거겠죠. 국장은 뭐하니? 에브리띵에 국장은 포함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참 아쉽죠. 근데 우리는 또 미국장 열심히 이야기를 나눠야 되니까 미국 중심으로 3대 지수는 모두 올랐다라는 반가운 소식을 전달 드리며 오늘도 다시 한번 아니네요. 저 깜짝 놀랐네요. 국채금리 떨어진 거 보고 지수 떨어진 줄 알았는데 3대 지수 모두 올랐다라는 반가운 소식은 잠시 후에 월가의 뉴스레터 통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오늘 글로벌 인덱스 여러분들 우리가 개편을 하면서 이분은 왜 안 나와요? 저분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댓글 중에서 우리 이남우 교수님을 찾는 분들이 많으셨죠.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 또 금요일 시간 꽉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월가의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이 이렇게 지났어요, 후다닥. 정말 지옥 같은 일주일이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 몸이 힘들어. 너무 저는 솔직한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이게 저는 방송하고 이제 전달해드리는 건 너무 좋은데 이게 시간이 바뀌다 보니까 적응하는 시간이 쉽지 않네요. 아직 적응 안 될 거예요. 한 달 해야지. 한 달 해야 돼요? 바이오리듬이 좀 바뀌는데도 시간이 알겠습니다. 필요하니까. 근데 저는 이제 자료 만들면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전달해드리면 너무 재밌겠다. 그러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몸은 좀 지옥 같다. 지금 조금씩 지금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몸은 지옥 같지만 마음은 너무나 행복하다. 맞습니다. 우리 새벽부터 오시는 분들을 위한 자료를 만드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다라는 정말 힘드네요. 박 팀장의 반반 무만이 그런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또 제목부터 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자, 오늘 제목부터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가 뉴스레터 3월 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엔비디아. 이러한 제목을 지었는데 엔비디아 없어요? 엔비디아요? 저는 엔비디아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도 오늘 정말 또 시장을 이끌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좀 이제 호재성 뉴스가 지구촌 곳곳에서 좀 나왔습니다. 지구촌. 그래서 화면 한번 보시면 이제는 뭐 문신하는 시대는 아니죠. 이렇게 팔꿈치 시대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로고가 만들었어요. 로고. 엔비디아 마크랑 비슷하네요. 재밌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또 짜는 이런 맛에 제가 방송 준비합니다. 사실. 이런 거 찾는 재미로. 이거에 이제 한 30분씩 걸려요. 이거 희열을 느끼는군요. 그렇죠. 이런 거 어떻게 찾아요? 뭐 여기저기 막 엔비디아 팔꿈치 이렇게 찾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진 않는데.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사진으로 한번 시작을 하도록 여러분,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주주분들 요거 캡처하셔가지고 바탕화면에 깔아두세요. 축하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수. 네, 오늘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대표 지수 사실 이게 뭐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네. 네, 다우도 마찬가지로 0.34%대에서 왔다 갔다 했고요. 오늘 나스닥이 0.5% 상승했고요. S&P 500도 1%대 상승을 좀 보여줬었다. 그래서 지금의 흐름과 뭐 비슷한 흐름을 마감까지 좀 이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이 뭐 1.5%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뭐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저 지수가 전반적인 섹터는 또 이제 빅테크 중심으로 올라갔겠구나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금리와 유가도 이제 빠르게 보고 가겠습니다. ECB에서 인플레이션 전망치 발표 후에 소폭 좀 상승을 하는 그런 금리의 흐름을 좀 보여줬었고요. 원유 재고 감소에도 큰 변화가 없었던 유가다라는 제목을 제가 적었는데 오늘 뭐 10년물 국채 금리와 유가는 그렇게 큰 변동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시금 저기 지금 숫자가 우리가 또 박 팀장님이 3시 기준으로 그렇죠. 잖아요. 제가 맞아요. 현재 기준으로 다시 업데이트를 해드리자면 10년물 국제금리가 이제 4.123 이렇게 올라가다가 드디어 4.1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뭐 그게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뿅 하고 꺾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면 또 이제 우리 성장주 친구들에게는 또 좋은 환경이니까 그렇죠. 반기는 그런 상승이 나타났던 거죠. 네, 그래서 오늘 뭐 10년물 국채 금리와 유가도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섹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엔비디아가 사실 시장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엔비디아가 먼저 녹색불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자체는 그렇게 큰 상승을 보이지 않았었는데 엔비디아의 중심으로 반도체 섹터가 녹색불이 진하게 환하게 들어오게 되면서 다른 빅테크까지 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러한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 어찌 보면 엔비디아가 또 멱살 잡고 미국 증시를 좀 끌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좀 화기애애한 그러한 녹색불을 여기저기다가 퍼뜨려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조정을 좀 주게 됐고요. 그 외에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은 흐름을 이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섹터가 좀 올라갔던 것 같은데 예. 엔비디아가 예. 뭐 4% 4% 이렇게 지금 보니까 애플이랑 시총 차이가 3천 제가 그거 준비해놨어요. 예. 뒤에 다 알겠습니다. 해놨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예. 정말 지구촌 곳곳을 털털 털어서 갖고 왔습니다. 선물 세트처럼 예, 가지고 예. 오신다고 하는데 섹터 움직임 잠깐 보셨고 요 관련한 내용을 잠시 후에 확인해 네. 보도록 하겠고요. 네. 브레이킹 뉴스. 브레이킹 예. 뉴스입니다. 저는 사실 왜 이거가 한국으로 와요? 지금 월모부에서 제가 해야 될 일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화가 나서 했어요. 이거 저도 모르게 몸이 막 따라갔습니다. 일로. 아니, 왜 한국으로 오죠? 예, 이제 속보로 나왔는데 몬테네그로 법원에서 테라 사태 주범 건도형을 한국 송환을 하겠다,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면서 사실 과거 이제 미국 송환까지도 제가 글로벌 라이브 때 전달을 해드렸는데 네. 이게 또 이제 바뀌었습니다. 예, 항소를 하긴 했어요. 항소를 하긴 했는데 누가요? 건도형이요. 그쪽에서 이제 나 이제 미국 못 간다. 왜 내가 미국에 송환돼야 되냐 해서 다시 아우, 정말 법원에다가 눈으로 제가 지금 욕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네. 이제 한국 송환이 또 결정이 났습니다. 사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우리나라와 이제 미국의 여러 이제 경제 사범에 대한 어떤 징역형이나 벌금 자체가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나드 메이도프라고 이제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분께서 이제 징역 150년형을 받고 이제 옥중에서 사망하시는. 당연히 그래요. 예, 이러한 이제 상황까지 벌어졌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징역형이나 여러 가지 조금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라는 그러다 중간에 그러한 또 보석으로 나올 수 있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8.15 뭐 특사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좀 그러한 부분 때문에 아마 오늘 좀 많은 분들께서 좀 분노를 예, 분노를 또 아니, 표출하지 않으실까.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도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네. 이건 좀 법률 전문가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러니까요. 만약에 한국 송환을 했는데 한국에서 안 받겠다. 이러면 어떻게 되나? 거부. 예, 한국에서 거부하겠다. 모르겠네요. 그거는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 뉴스를 어저께 보면서 어떻게 예. 이런 결정이 내리지? 예. 이런 결정이 내려지지 하는 그런 좀 의아함이 좀 생겼는데. 예, 저는 사실 이걸 이제 건도형이 이거 나 미국 가면 절대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다음 사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예, 보시게 되면 FTX 샘 뱅크먼이 브루클린 구금센터에서 찍혔던 사진입니다. 예, 작년 12월이죠. 이제 네. 여기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이렇게 이제 서 있는데, 두 손 모아서. 그렇죠. 이 형님들 옆에서 이렇게 이제 서 있는 모습이 이제 언론에 나오게 되면서
권도영도 받겠죠? 아, 야, 나 가면 큰일 나겠다. 예, 그래서 이러한 합리적인 웃을 어떤 일이 아닌데. 예. 자, 그래서 이러한 브레이킹 뉴스가 있었다라는 네. 부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짤. 네, 오늘의 짤입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애플과 엔비디아의 시총 차이예요. 시총 차이인데 이 10년 전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흘러왔는가라는 것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10년 전에는요, 애플이 엔비디아보다 47배 컸습니다. 시총이. 지금 위에가 애플입니다. 애플이에요. 예, 위에가 애플이고 밑에가 이제 엔비디아인데 7년 전에는 13배가 컸고요. 애플이. 5년 전에는 9배. 3년 전에는 7배, 1년 전에는 이제 4배, 네. 오늘까지, 오늘 딱 나왔는데 오늘이 1.1배 크다. 예,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뭐 사실 시총을 좀 보게 되면 약 한 350 빌리언 달러죠. 예, 그러니까 뭐 한 400조 원 정도 되는 하나로 따지게 되면 그 정도에 대한 시총 차이인데 물론 큰 규모긴 합니다만 네. 지금의 엔비디아의 이러한 가파른 상승세가 아마 만날 것 같아요. 만나면 좋은 친구지만 애플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안 만나기를 바라는데 그렇죠. 예. 이 기세라면은 뭐 곧 만나겠네요. 가장 좋은 것은 애플도 반등을 하고 그쵸. 엔비디아는 좀 더 빠르게 올라가고 해서 만나게 된다면 예,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러한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도 향후 전반적인 어떤 미국 시총의 변화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플은 지금 네. 약간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육탄 공격을 좀 맞아요. 받고 있어요. 예. 지금 미국 내에서도 그 빅테크 기업을 정조준해서 예. 애플도 지금 굉장히 난감하게 됐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제가 오늘 사실 애플과 엔비디아를 좀 보게 되면서 네.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오늘 준비 안 했는데 네. 테슬라가 이제 시총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그렇게 나오게 되면서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둔화에 대한 시그널부터 해서 지금 때려맞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과거에 이제 메타 플랫폼스 주주로서 야, 이거 약간 데자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메타의 느낌이 납니다. 메타 플랫폼스가 그렇게 시작됐거든요. 10위 밖으로 밀려나고 네. 갑자기 PER이 11배까지 내려가면서 네. 그렇게 되면서 와, 이제는 메타 플랫폼스 끝났다. 누가 이제 뭐 페이스북 누가 보냐, 인스타그램 누가 쓰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고 유해한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든다 해서 네. 법원에서도 때려맞게 되고 뭐 벌금형부터 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그러한 이제 악재들이 막 네. 쏟아져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때의 시작점이 시총 10위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막 붙기 시작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테슬라도 그러면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오히려 이런 악재들이 막 나올 때 이제 슬슬 시동 걸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이제 데자뷰가 제가 생각이 나서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주주분들께는 어떻게 예. 보면은 이게 희망의 또 보시가 예.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안 좋을 그렇습니다. 때 다들 공포에 시달리고 있을 때 애플이나 테슬라를 뭐 담는 그런 전략도 당연히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성장을 기대하시고 예. 또 명확하게 그 관점을 가지고 계신다면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기업별 이슈 하나씩 볼까요? 네, 기업별 소식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토리아 시크릿입니다. 4분기 실적 미스 그리고 실망스러운 2024년 가이던스에 장중 마이너스 36%대까지 급락을 했고요. 물론 이제 소폭 좀 회복은 했습니다만은 정말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다. 그리고 1분기와 올해 연간 매출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회사 차원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노보노디스크가 오늘 주인공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새로운 체중 감량 약물인 아미크레틴이라는 이런 약물이 이제 일상 테스트에서 했는데 정말 긍정적인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10%대 상승했고요. 네, 뒤에 가서 제가 자세하게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칸 이글 같은 경우는 지난 4분기 매출과 EPS 예상치 상회 후 2%대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뉴스가 나왔고요. 그리고 다들 또 좋아하시는 쉐이크쉑, 햄버거 집이죠. 배고프네요. 네, TD코엔에서 투자 의견 상향 소식에 4%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을 네. 보여줬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마진 확장 전략을 취한다라는 쉑쉑의 그 어떤 전략의 운영 방침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큰 성과를 이룰 것으로 예상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 이제 크로거. 그렇죠. 크로거인데 지난 4분기 호실적 발표와 긍정적인 가이던스로 주가가 또 9%대 상승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고요. 그리고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 최근에 또 지속적으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10억 달러 이상 자본 유입 발표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6%대 상승을 했습니다. 은행 예금은 3월 5일 기준 전월 대비해서 7% 감소한 772억 달러를 기록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덧붙여지면서 뉴욕 뱅코프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죠. 바이킹 테라피틱스. 그쵸. 예. 노보노디스크와
쌍두마차를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좀 많이 있지만 사실 많은 전문가분들께서는 아직 한참 멀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노보노디스크가 이제 새로운 약물 테스트에 대해서 성공적인 결과 발표 후에 주가가 마이너스 18%대 급락을 했어요. 바이킹 테라피우틱스는. 네.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노보노디스크가 이제 뭐 거의 독주 체제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에 대한 여러 이제 매각 매도세가 좀 나왔다 이렇게 네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리비안에 대한 뉴스도 좀 나왔습니다. 네. 제프리스가 리비안의 신규 모델 출시를 앞두고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가를 $16로 제시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8%대 상승을 했고요. 오, 지금 13% 종가 마감했네요. 예, 많이 올랐네요. 그 네. 사이에. 그리고 이제 R2라는 이름을 지은 이제 소형 SUV예요. 이 그렇죠. SUV가 $45,000 수준으로 아마 출시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됐고 그 외에 다른 두 종의 차량까지도 추가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라는 이야기까지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개별적인 뉴스 이렇게 봤는데 네. 바이킹 테라피틱스는 저희가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네. 근데 지금 사실 시장에 국내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계속 주도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반도체 쪽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관련한 투자에 대한 자금이 진짜 많이 몰리고 있겠네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몰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게 되면요. 사실 이 왼쪽 그림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일단 제목이 제가 반도체 세상이다. 2000년 이후로 S&P 500 수익률을 압도하는 반도체 ETF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상승이 되면 이게 상대적으로 나오는 이 차트인데 S&P 500 ETF, 스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반도체 ETF인데 SMH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SMH가 더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 그러니까 지수보다 아웃퍼폼을 하는 더 많이 할수록 이게 가파르게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의 이 상황 자체가 2015년 이후로 반도체 섹터가 지수를 압도하고 있는 그러한 흐름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2000년대 7월 달에 네. 고점을 뚫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만큼 정말 과거에 닷컴 버블 때 수준이잖아요. 2000년도니까. 예, 그래서 닷컴 버블 수준의 반도체의 어떤 랠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상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지수가 올라가고 있고 같이 상대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인데 반도체 ETF가 그만큼 더 아웃퍼폼을 하고 있다 그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른쪽은 이제 얼만큼 이제 상승하는 상승폭을 각자 이제 비교한 차트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또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알려주세요. 맨 위에가 지금 보니까 속스 네. ETF고 예, 그 아래가 이제 나스닥 QQQ. 맞아요. 회색이 스파이, 예. 보라색이 골드. 골드와 맨- 이제 에너지인데요. 사실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2021년 때 정말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보였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최근에 들어가지고는 이게 뭐 어찌 보면 이제 로그 스케일로 이제 적용하다 보니까 이게 뭐 큰 폭이 없네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은 이때 에너지가 상대적으로는 큰 폭을 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2016년 이전으로 넘어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 지금 반도체 섹터가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네. 거의 900%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 나스닥 100이 마찬가지로 또 반도체의 많은 기업이 또 나스닥 지수에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쵸. 상대적으로 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네. 그 밑에 이제 S&P 500이다. 이 순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가장 주요한 이슈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도 관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국내에서 제가 알기로도 이제 ETF 그 3사가 요 빅2 종목들 있죠.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일릴리를 담고 그 외에 뭐 아까 전에 확인했었던 그 바이킹 테라피우틱스 이런 종목을 담은 ETF도 출시가 돼서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네. 노보노디스크가 어제 일냈네요. 어제 네. 정말 유로스톡스 지수 그래서 또 사상 월스트리트에서는 혁신적이다라는 표현까지 쓰고 오. 예, 정말 많은 어떤 형용 어구들을 많이 썼어요. 네. 예, 이렇게 썼는데, 일단 뭐 기사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보노디스크가 위고비를 능가하는 새로운 체중 감량 약물 테스트 성공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메크레틴이라는 이름을 가진 새로운 약물인데요. 일상 시험에서 12주 후에 참가자들의 체중이 13.1% 감소한 것을 임상 1상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12주면은 이제 3개월 한 3개월이죠. 예, 3개월 동안에 13.1% 감소 확인했는데 지금의 위고비 자체가 어마어마한 그 공급량, 이제 수요량이 많으니까 공급이 그걸 못 따라갈 정도로 지금 핫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같은 기간에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체중 감량 효과가 6%예요. 그러니까 2배가 넘는 그러한
감소를 확인했다라는 게 나오게 되면서 지금 시장에서 다시 엄청난 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미크레틴 임상 2상이 올해 하반기 시작해서 2026년 초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덧붙여서 오젬픽 같은 경우에는 당뇨병 환자의 신장 질환 진행 그리고 심혈관 합병증인데 사망 위험을 24% 감소시키는 후기 임상 시험 결과도 또 발표했기 때문에 최근에 노보노디스크가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을 좀 보여줬었다. 오늘의 노보노디스크 뉴스 때문에 일라이릴리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바이킹 테라피틱스도 빠졌습니다. 예. 아니, 다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손잡고?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참 다 같이 파이가 커질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노보노디스크가 너무나도 극단적인 좋은 네. 예, 이런 테스트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네. 다른 기업들은 조금씩 조정을 주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고요. 노보노디스크 PPL 아닙니다, 여러분. PPL 아니고요. 예, 자세하게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다 보니까 너무 디테일한데 PPL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뭐 얼마나 좋은 거예요? 예, 보니까 그래서- 먹는 거더라고요. 예, 그렇죠. 맞아요. 네, 경구약인데 지금 뭐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사약과 이제 많이 비교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화면 한번 보시게 되면 임상 1상 단계고 이제 12주간 13% 정도 체중 감소했다라고 위고빈 6%고 저 왼쪽에 계신 분이 이번에 개발 책임자입니다. 마틴 레인지 호스트라는 개발 책임자신데 사실 이분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실험 규모가 좀 작았다. 그래서 더 좋은 결과를 위해선 추가 연구가 무조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너무 우리가 좋아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아미크레틴이라는 것 자체가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와 일라이릴리 젯바운드와 같은 GLP-1 호르몬을 표적을 삼고 있고요. 그리고 배고픔을 조절하는 아밀릴이라는 호르몬을 또 자극을 해서 경구용 약품으로 또 이제 개발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내약성이 좀 좋고 그리고 위고비 주사 약물과 비슷한 부작용을 좀 가지고 있는데 위고비 주사 약물 자체가 그렇게 큰 부작용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다 보니까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임상 2상 결과는 2026년 초에 나올 예정이다라는 이야기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예. 임상 1상, 2상, 3상 이게 마지막에 뒤로 갈수록 더 오래 어렵죠. 걸리고 좀 예, 어렵고 돈도 많이 하잖아요. 들고. 근데 예. 어쨌든 항상 이제 이런 성장 관련한 기업들은 꿈을 먹고 살기 때문에 이런 임상 1상 소식, 그리고 특히나 이제 주사제에 대한 좀 부담감이 있는 분들은 경구용, 지금까지는 먹는 게 이제 다른 음식이랑 같이 먹으면 이게 좀 약간 뭔가 효과에 대해서 분산될 수 있다 이런 평가들이 많았는데 네. 뭔가 유의미한 정말 좀 유의미한 임상 1상 실험 결과. 그래서 주가는 올랐고 유로스톡스 600 지수도 완전 이제 멱살캐리라고 하죠.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의 주가 움직임을 예. 차트를 준비하셨는데 네, 뭐 주가도 한번 이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단하네요. 예, 2021년 초가 이제 35불이었습니다. 네. 노보노디스크가 현재 135불 넘어서 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년간 최근에 이제 테슬라 공장 베를린에 있는 기가팩토리 테슬라 공장에 대한 테러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이 이야기가 이제 조금 더 좀 디벨롭이 돼서 독일 이제 외신에서 좀 발표가 좀 나왔는데 네. 제가 이 부분을 좀 가지고 나왔어요. 10년간 이 극좌파 무장 단체인데 10년간 독일을 괴롭혔다고 해요. 이 극좌파 무장 단체가. 근데 이 무장 단체가 일론 머스크를 찍었다라는 표현을 좌표 찍은 썼습니다. 거예요? 예, 좌표를 찍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면서 네. 테슬라 또한 또 많은 좀 악재가 좀 겹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극단주의 그룹 불칸 그룹이라고 이제 표현하더라고요. 자, 이번 테슬라 공장에 대한 공격은 우리들 소행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사실 이 그룹 자체가 2011년에 설립이 되고 독일 당국이 좌익 극단주의 조직으로 분류를 했다라고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사실 이들의 테러 방법이 좀 특이하긴 한데 철도 선로를 망가뜨리고요. 케이블 덕터를 좀 훼손시키고 데이터 회선을 좀 잘라놓고 이러한 것들을 좀 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무장단체가 이번에는 우리가 테슬라를 굴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또 서한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극단주의 전문가들이 이들은 이제 사회 구조의 취약성을 강조하고 공공 질서를 교란하는 것이 목표다. 이런 이야기가 좀 하게 되면서 앞으로 이 독일 공장에 또 추가적인 어떤 테러가 또 일어날까라는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테러가 발생이 되면서 나왔던 사진들 몇 장을 지금 가지고 나왔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왼쪽에는 이 테러 이제 무장 단체, 뭐 수장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나왔고요. 자, 이번에는 일부 불에 탄 테슬라 자동차입니다.
예, 지금 다 유리가 깨져 있죠. 세차 예, 세차 이제 다 되어 있는 부분이 예, 불에 좀 전수돼서 어이구. 나와 있는 예, 이러한 사진이 같이 좀 됐고요. 자, 그리고 무장단체 이제 뭐 소주병 들고 소주병 아니죠. 예, 요거는 보드카죠. 예, 보드카 들고. 아니 네. 너무 한국화. 그러니까 아니에요? 너무 네. 제가 네. 코리안 스타일로 네. 말했네요. 예, 그래서 이걸 이제 던지는 화염병 같은 거.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이러한 부분은 이제 늘 좀 10년 동안 괴롭혔다 독일을. 그렇군요.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신 탑을 네. 불을 태웠어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 전신 탑이 좀 훼손된 부분이에요. 예, 이 불에 타서 일부 뭐 전기가 좀 인프라 끊겨. 관련한 기업과 뭔가 커넥션이 있을까요? 자꾸 저런 걸 망가뜨리면 어쨌든 다시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런 또 예, 합리적 생각이 의심이 좀 네, 들기도 하네요. 드네요. 예, 그래서 이러한 사진들이 지금 독일 외신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어서는 홍해 부근에서 또 공격이 좀 발생을 했어요. 예, 사실 뭐 홍해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분들께서 아유, 야, 또 홍해 뉴스냐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사실 오늘의 뉴스는 약간의 좀 의미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게 좀 점입 가경으로 더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홍해 부근에 후티 반군의 민간 상선을 공격했는데 민간인이 3명이 사망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사실 민간인 3명이 사망 전에도 화물선에 대한 공격으로 또 일부 선원이 이제 사망한 사건이 좀 있었는데요. 사실 홍해에서 선박을 표적을 삼기 시작한 후에는 첫 사망자가 또 발생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상자가 4명인데 그중에 3명이 또 위독한 상태여서 뭐 추가 사망자가 또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야흐야 사레 후티 대변인이 공격은 정확했고 선박들이 후티 경고 메시지를 거부했다. 그래서 우리가 공격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우리가 1차적으로 공격을 하게 되면 너희들이 빨리 그 노선을 이탈을 해야 된다. 도망가야 된다. 왜 너희들이 가지 않았냐. 너희들 책임이지.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들은 그들의 길이잖아요. 그들의 예. 길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1차 공격을 하게 되면 너희들이 네. 알아채고 빨리 노선을 변경을 해야지 어. 왜 거기 있었냐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가 좀 있었고 초창기에는 사실 미국과 영국, 이스라엘에 관련된 선박만 표적을 삼았는데 네. 지금은 모든 선박을 또 표적을 삼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 부분이 사실 향후에 또 우리 유가를 또 건들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뉴스일 것 같습니다. 유가도 그렇고 테슬라도 건드릴 수 있죠. 이전에 한번 테슬라가 독일 공장의 가동 중단 얘기 나왔을 때도 이 예. 홍해 관련한 이슈가 있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맞아요. 유럽 쪽에서 그럼 자꾸 이런 공급망에 대한 이슈가 있었죠. 예.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 네.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어서는 이제 고용 관련한 내용들 이야기할 텐데 네. 2월에 정리해고가 굉장히 늘었다고요? 예,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 전반적인 정리해고의 절대값이 는 게 아니라 2월 달에 행해진 정리해고가 네. 2009년 이후로 최고 수준을 급증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리해고에 대해서 많은 이제 보고서를 이제 나타내는 리서치 기관들이 좀 있는데 네. 대표적으로 이제 챌린저 그레인인 크리스마스예요. 이러한 이 기관이 있어요. 네, 네. 예, 근데 이 기업들이 2월에 84,638건의 감원을 계획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요. 이는 전월보다 3%가 전월보다 이제 3% 급증을 했는데 이게 2월 달에 일어난 정리해고로 봤을 때는 2009년 이후로 최고 수준으로 급증한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이유가 이제 3가지로 간단하게 제가 적었는데 하나는 기업들의 공격적인 비용 절감, 구조 조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기술 혁신 수용이라는 이유를 들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인공지능 그리고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수용에 따라서 많은 인원들이 좀 감축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자체가 직접적인 감원의 영향은 아니다라고 회사에서는 얘기는 했지만 지금으로 봤을 때는 작년에만 사실 4,247건의 일자리 감소가 AI가 직접 언급이 된 점은 이 영향이 점점 커지는 것을 좀 시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EU 2번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인공지능과 이 자동화 시스템이 감원에 조금은 좀 탄력을 좀 주지 않을까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EU 3번에 있어서는 과감한 부서를 재편하는 조치. 그러니까 과거에는 지금의 어떠한 기술 혁신 수용을 하게 되면서 약간의 부서를 축소시키는 부분이 또 있고 또 늘리는 부서가 또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많은 이제 이동에 있어서 부서를 재편하면서 정리해고가 좀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뒤에 가서 한번 수치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 이제 정리해고가 됐던 수치입니다. 예, 그래서 과거에 사실 2월 달 되면 이렇게 큰 어떤 상승폭을 줬던 부분이 없었는데 왜 그러냐면 사실 늘 이제 연말 때 어떤 감원을 좀 행하거든요. 네. 예, 그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연초에서는 이런 부분이 많이 없었던 부분이 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는 1월 달, 2월 달이 크게 튀어오르는 그러한 부분을 보여줬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실업률이나 여러 가지 고용 지표가 앞으로 이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러한 동향 자체가 또 실업률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고 네. 또 실업률이 또 올라가게 되면 여러 가지 금리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유럽 쪽에서는 금리를 지금 이번에 동결을 했죠. 네. 네, ECB에서 이제 3월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인플레이션 2%대로 예상을 하면서요. 사실 시장에서는 오늘 이제 미국 시장이 상승했던 점도 어찌 보면 이 부분도 좀 일조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2024년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기존 2.7%에서 2.3%로 낮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됐고요. 또 2025년 내년에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2%대로 또 낮췄다라고 얘기하고 또 2026년도 마찬가지로 목표치를 1.9%대로 이렇게 밝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약간 환호하게 됐습니다. 저 유럽 시장에 있는 많은 선물 투자자분들 또는 선물 플레이어들은 지금에 대한 이 상황을 봤을 때는 올해 6월에 첫 금리 인하가 또 나오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면서 지금 페드워치 툴도 마찬가지로 6월의 금리 인하를 가장 유력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유럽도 마찬가지로 6월 금리 인하를 좀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라가르드 ECB 총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진전을 이루고 있지만 더 확실한 데이터 원한다. 예, 유럽에도 마찬가지고 미국에도 마찬가지고 확실한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왼쪽에 보시게 되면 이 하얀색 부분은 지난 2023년 12월의 전망치고요. 이 파란색 부분은 올해 3월 전망치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그리고 인플레이션 코어 인플레이션 GDP에 대한 전망치가 조금씩 상이하게 좀 나왔는데 GDP 같은 경우에는 2024년 약간 하향 조정은 했어요. 하지만 2025년, 2026년 올라가서 GDP가 상승하는 그러한 예상치를 좀 보여줬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인플레이션, 코어 인플레이션 둘 다 마찬가지로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를 6월로 좀 보고 있는 것이 좀 많은 이제 분들이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주요 실적 발표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진대요. 네, 맞습니다. 실적 발표 이어지고 있고요. 사실 오늘 시장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나서 뭐 브로드컴이나 코스코 이러한 마벨 테크놀로지 가장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사실 실적 발표가 아마 지금 잠깐 나왔을 볼까요? 거예요.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1분기 매출이 119억 6,100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4% 증가를 했고 지금 배당금을 주당 5.25달러 지급하겠다. 770만 주를 자사주 매입과 처분을 하겠다.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향후 가이던스에 대해서도 좀 약간 장밋빛을 전망을 하기는 했는데 예. 이 시간의 거래에서는 브로드컴의 주가가 좀 밀리고 있습니다. 본장에서는 4% 올랐는데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는 한 2%, 3%까지 좀 밀리고 있어서 이게 그러니까 제가 전년 동기 대비로는 늘어났다라고 했는데 이게 예상치를 상회했는지 하회했는지가 체크가 안 돼가지고 근데 그것도 그건데 엔비디아나 브로드컴이나 밤 사이에 어제 보니까 내부 경영진들이 주식을 좀 팔았더라고요. 그 부분들 이게 고점에 대한 시그널인가 하는 그 부분이 사실 있겠죠?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사이에서 정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왜 이슈가 되고 있냐면 2월 달에 제프 베조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11조 원이 더 합계해서 11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한 3조 원, 14조 원 정도 되는 주식을 매각을 했어요. 네. 그게 2월 달에 일어났거든요. 근데 많은 이제 그 CEO들이나 아니면 많은 이제 자산가들이 또는 이제 지금 헤지펀드의 매니저분들께서도 다 매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의 이 개인 투자자분이 지금 왜 2월 달에 이렇게 많은 돈을 팔고 있을까라는 부분이 미국에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 사이에서도 지금 많이 이야기가 좀
이제 화두에 좀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뭐 베조스는 팔겠다라고 이전에 얘기는 했으니까 파는 했었고, 건데. 그 외에 뭐 많은 이제 시장의 월가의 플레이어들이 지금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상승이 많이 좀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의견도 좀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약간의 좀 불확실성이 그래도 남아 있다 보니까 시장에 약간의 압박을 줄까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한번 제가 추가적으로 제가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방송 중에 내용 정리되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실시간 속보로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마지막으로 주요 일정 네. 까지 좀 체크해 주시죠. 네, 주요 일정이 오늘 이제 오늘 한국 시간으로 이제 저녁이 되겠죠. 네. 저녁이 될 텐데 이제 실업률 발표가 있고요. 또 시간당 임금 상승률 발표가 있고 비농업 고용 지수가 발표가 있습니다. 네. 다음 주는 이제 화요일이죠. CPI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같이 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박종훈 팀장과 함께한 월가의 뉴스레터 쭉 확인을 해봤고요. 다음 주 월요일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YMG 박종훈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